아우 말이야.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오실 때 발 뒤꿈치 바로 이 부분 찌릿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라시죠? 그리고 조금만 많이 걸어도 여기가 아파서 쩔뚝거릴 정도가 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나는 염증약 열심히 먹고 있는데 왜 염증은 좋아진다는데도 내 발은 계속 아프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안 낫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꾸 발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한 포인트를 놓치셔서 그렇습니다. 그 한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바로 그 부위를 열심히 마사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 병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시거나 혹은 열심히 치료해도 안 낫는다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마사지 포인트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 포인트로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 가서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발바닥 아프신 분들 가시죠. 발 아프신 분들 너무 많으시죠? 발 아프신 분들 보면 이 앞쪽이 주로 아프신 분들도 있고 이 족궁, 온폭 들어간 부분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뒷부분이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서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뒤꿈치가 아픈 통증입니다. 그게 뭐냐면 족저근막염이죠. 자, 족저근막염 증상 아침에 첫발 디디면 아이고 찌릿 정신없이 아픕니다. 그리고 평상시 걷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걸었다 치면 발 뒤꿈치가 아파가지고 쩔뚝쩔뚝 다리를 절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 찢어질 듯한 아픔 때문에 야, 여기 뭔가 족저근막염이 뭔가 찢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은 찢어진 게 아니고 오그라들어서 아프다는 거. 근육이 오그라든 거예요? 아니면 뼈가 오그라든 건 아니겠지? 네, 맞습니다. 뼈가 오그라든 게 아니고요. 우리 족저근막염이 주로 생기는 발 뒤꿈치는요. 이렇게 톡 튀어나온 뼈로 돼 있어요. 칼케니우스라고 하는 뼈가 돼 있는데 이 뼈에 뭐가 들러붙냐면 이 뼈의 뒷면에서 앞면까지 이 평평한 이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근육이 들러붙습니다. 이 근육이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데 얘가요 많이 쓰면 이 근육이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원래 길이보다 짧아져 놓으니까 얘를 자꾸 집어 당기네요. 그래서 뒤꿈치 있는 부위가 자꾸 얘가 근육이 오그라들어서 당겨. 그래서 반복적으로 당기다 보니까 이 부위에 마찰로 인한 염증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족저근막에 생긴 염증이라는 의미에서 족저근막염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 또 궁금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염증인데 왜 나는 아침에 디딜 때 더 많이 아프지?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밤새도록 사실은 모든 근육이 조금씩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이 개운하게 일어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지개 쭉 펴야 좀 개운해지죠. 왜냐? 온몸의 근육이 원래도 약간 수축을 하는데 안 그래도 얘가 좀 짧아져 있다며요. 족저근막염이. 족저근막 자체가. 그래서 안 그래도 짧아져 있는 데다가 자는 동안 오그라들기 때문에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많이 핥히고 잡아 당겨 놓은 상태에 아침에 첫 발을 디디니까 여기가 찌릿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펴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줘야 되죠? 염증 먼저 제거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족저근막염이니까 이 염증만 없애지면 좋아지겠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스테로이드 주사 맞기도 하고요. 염증을 없애는 진통제를 먹기도 하고 이런 데 집중하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스테로이드 주사든 혹은 뭔가 이 진통제든 염증을 없애주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증이 원장님 말로는 그 오그라들어서 짱짱해져서 그런 거니까 결국은 염증을 제거했더라도 짱짱한 건 그대로잖아요. 오그라든 게. 그럼 오그라든 거 결국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의 치료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 이 발바닥 족저근막 자체를 사실은 치료를 잘 해줘서 얘가 원래의 길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병원 가야 되나요? 병원에서만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 그래서 제가 발바닥 족저근막 그럼 어디를 내가 마사지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내가 마사지해서 족저근막을 풀어봤는데 해결이 안 된다. 빨리 병원 가셔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너무 오래 방치를 해두게 되면 오그라든 부분들이 더 오그라들기 때문에
증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 마사지에 도구나 막 뭐 사가지고 와야 되나요? 그냥 집에서 편히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집에서 편히 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집에 있는 도구로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 있는 도구들로 충분히 마사지 하실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 보름 정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계속 남아있다. 마사지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증상 자체가 계속 남아있다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치료할 필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는요. 족저근막염이니까 족저근막까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를 마사지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네. 여기에도 물론 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정말 오래된 족저근막염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뭐 6개월 이상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2년 이상 된 족저근막염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되도록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족저근막까지도 치료를 잘했어. 근데 해결이 안 돼. 그 이유는 뭐냐? 종아리 때문에 그래요. 종아리요? 왜요? 종아리는 발 근육이랑 상관이 없지 않나요? 멀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 상식인데요. 사실은 이 발 뒤꿈치에 이 들러붙어 있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이 종아리 근육들이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들러붙어 있는데 이 힘이 굉장합니다. 여기 안쪽에서 당기는 힘도 힘이지만 이 뒤꿈치에서 위로 당겨도 여기에 마찰을 주는 거예요. 아, 맞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도 발바닥이 아픈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한 3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이 이야기 100% 공감하실 거예요. 나도 종아리가 가끔씩 뻐근하고 불편해. 특히 뒤꿈치 있는 쪽 그 부분이 종아리 뻐근하고 불편해. 저희 환자분들이 다 그렇게 호소를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물론 다른 데 가면은 뭐 발바닥에 문제가 있지 그게 종아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은 다 몸으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종아리에 문제가 족저근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같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그 마사지법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원장님? 집에서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진짜. 네, 집에서 간단하게 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해줄 수 있으면 종아리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건 누가 이렇게 맨날 해줍니까? 맞아요. 하는 사람 손도 없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것보다 집에서 있는 간단한 우리 간단한 도구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효율적으로 풀어주려면요. 사실은 캔 상당히 좋습니다. 집에 캔 없으면은 편의점에서 하나 사가지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얘를 가지고 종아리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어때요? 아파요? 아니요. 안 아파요? 느낌이 있어요? 마사지 되는 느낌? 있죠? 시원하죠, 그죠? 여기가 이렇게 이 손으로 조물조물 만져주는 것보다 오히려 이 캔으로 비벼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요렇게 셀프로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네. 한번 해봐요. 앉아서 셀프로 어때요? 어려운데요? 셀프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캔은요 타인이 도와줄 수 있으면 캔 너무 좋고요. 셀프로 할 수 있는 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좋습니다. 자, 수건은 다들 집에 있으시잖아요. 수건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주면 됩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마는 거예요. 이렇게 말아가지고요. 종아리 밑에 끼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무릎 꿇어 봐봐요. 그쵸? 그런 다음에 종아리 밑에다가 이걸 끼는 거야. 그리고 꾹 눌러주면 어때요? 오, 저도 마사지 잘해줘요. 마사지 자극 되세요? 네. 느낌 오죠? 네. 그리고 사실 요거를 약간만 옮겨주면 돼요. 위치를. 요렇게. 어때요? 뻐근하고 네. 뻐근한 느낌.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 이 발목 밑에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면은 발목 밑에 사실 수건 하나 더 맞춰도 돼요. 아, 맞아. 그러면 덜 아파요. 그리고 윗부분을 마사지 하려면 이렇게 윗부분에다 놓고 마사지 해주면 느낌 오죠, 그죠? 네. 너무 힘들면 덜 앉으면 돼요. TV 보다가 하다가 또 목마르면 한 잔 하면 되겠네요. 옆에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같이 한 잔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같이 한 잔 마시면서 이거는 종아리에 마사지를 해주시면 족저근막염에 이렇게 반드시 오래되신 분들 종아리까지 해줘야 끝이 난다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집에서 쉽게 내가 족저근막염인지 아닌지 진단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진단을 통해서 어디를 마사지 해야 될지 아실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오늘 발에다가 문신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렸습니다. 자, 발 뒤꿈치에 보시면요.
족저근막염인 분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죠? 진단 안 해도 알고 계실 겁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이 뒤꿈치 부위가 찌릿찌릿한 거. 그리고 평소보다 좀 많이 걸으면 이 뒤꿈치 부위가 아파서 쩔뚝쩔뚝 많이 힘든 거. 그 두 가지인데 정확하게 또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손으로요 뼈를 눌러보는 거예요. 발에 보면 뒤에 제가 지금 동그랗게 그려놓은 게 뭐냐면 뼈 끝이에요. 종골이라고 그래서 이 발 여기는 보면 온폭해가지고 뼈가 없습니다. 뼈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온폭해가지고 뼈가 곧바로 만져지지 않는데 가다 보면 뒤꿈치에 보면은 딱 단단한 뼈가 만져지는 곳이 있어요. 이 종골 부위가 눌렀을 때 내가 유독 반대쪽 멀쩡한 발보다 똑같은 힘으로 눌렀을 때 아프다. 이거 족저근막염 맞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사실 엑스레이나 이런 걸로 진단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고 아파. 그러면 족저근막염이 맞다.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사지 하는 부위는 어디냐면요. 사실은 이게 발 뒤꿈치가 아프면 그냥 통으로 아픈 것 같지만 세 부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발 뒤꿈치 중에도 유독 엄지발가락에 가까운 쪽 뒤꿈치만 아픈 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운데 전체가 아픈 분들이 있으시고 정말 독특하게도 이거 수가 가장 적지만 어떤 분들은 바깥쪽에만 아프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세 분이 사실은 마사지 포인트가 다릅니다. 이 안쪽이 엄지발가락 이 안쪽이 주로 아프신 분들은요. 제가 지금 보면 여기 뭘 그려놨냐면 발이 온폭 들어가는 부분을 그려놨습니다. 우리 보통 족궁이라고 그러죠? 이 족궁 바로 윗면에 있는 발로 보면 옆면에 있는 이 근육이에요. 여기를 마사지 해주셔야 돼요. 발바닥만 열심히 마사지 해가지고 이 옆에 있는 부분이 아프신 분들은 사실은 별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 쪽 안쪽이 유독 나는 아파. 그러면 발 가운데가 아니고요. 옆면을 주로 손으로 꼭꼭 눌러주신다든지 혹은 펜도 좋습니다. 이렇게 펜으로 꼭꼭 눌러주신다든지 혹은 공도 좋습니다. 골프공 같은 걸로 꽉꽉 눌러서 이 부위를 마사지 해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보면 이 가운데가 아파요. 이 가운데 아프신 분들은 이 가운데를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위 중에서도 여기에 가까운데 여기 말고요. 우리 발 온폭 들어간 족궁 가운데 여기에 살이 많거든요. 이 부위를 마사지 해주시면 좋은데 손으로 마사지 해주기에는 사실 힘이 들죠. 그래서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거는 골프공 같은 거예요. 골프공이나 혹은 물병 같은 거. 그걸 바닥에 깔고 바닥면으로 오도록 해서 꽉꽉 서서 밟아주시면 이 부위에 마사지가 충분히 되면서 이 오그라든 족저 근막 자체가 좀 원위치로 가는 원상 복구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이 아프신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드물긴 합니다만 나는 유독 여기 바깥에만 아파 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바깥으로 가는 이 근육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 개의 근육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가는 이 근육을 빡빡 마사지를 해주셔야 온전하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나는 안쪽이 아파. 그런데 가운데만 열심히 이거 가운데만 했더니 효과가 없네? 하지 마시고 안쪽이 아프시다면 반드시 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가는 이 안쪽 근육 여기를 꽉꽉 마사지. 가운데라면 가운데 전체 그리고 바깥이라면 새끼발가락에 가까운 이 긴 근육을 마사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원장님, 그러면 그렇게 그려놓고 저도 마사지를 했는데 아직도 아프면 어떡해요? 사실은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족저근막이 3개월,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요. 여기만 가지고 해결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종아리 때문에 그래요. 종아리도 여기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종아리도 같이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도 만약에 여기랑 종아리 다 했는데 해결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네, 빠르게 병원 오셔서 정확하게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 진통제나 이런 거 한 방울 안 쓰고도 치료 잘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 족저 근막만 원래 위치로만 잘 돌아가면 이 염증은 자연스럽게 제 몸에서 없앨 수가 있어요. 혹시 저희 병원 오면 주사 놓는 건가요? 주사 발에 놓는 게 진짜 아프다는데. 비밀인데. 근데 사실은 체외 충격파들 많이 하시거든요. 체외 충격파보다 덜 아파요. 그리고 체외 충격파는 어떤 원리냐면 이 그 발 뒤꿈치에 염증이 있는 부위에다가
상처를 일부러 내는 겁니다. 일부러 상처를 내서 우리 몸은 상처가 나면 그거를 재생시켜주는 몸에 힘이 있어요. 체해 충격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몸의 힘을 이용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근육 자체의 단축이 풀리지 않으면 사실 이 염증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약침이라는 게 스테로이드처럼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곤란한데. 네. 스테로이드처럼 부작용이 없으니까 반복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산모도 맞을 수 있어요. 아이고, 열심히 치료받는데도 아침에 일어날 때 바닥을 디딜 때마다 찌릿찌릿 불편하시면 참 절망감에 휩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 뒤꿈치 통증이라도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질병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 자체만 너무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거나 혹은 염증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거나 혹은 종아리처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간과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마사지 상당히 효과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시고 이로 인해서 집에서 해결하실 수 있으면 제일 나이스합니다만 만약에 이런 포인트들을 다 마사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시다면 그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발 아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많이 좀 공유하셔서 서로 안 아픈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옆에 종 모양 누르시면 오늘 같은 꿀팁 곧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주였습니다. 요번에 족저근막염도 나랑 이제 고쳤단 말이에요. 사실은 족저근막염은 얼마나 됐던 거예요? 그것도 몇 달 된 것 같아요. 몇 달 됐었던 거예요? 아침 일어날 때마다 네. 바닥 짚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찌르르 하고 네. 많이 걸으면 또 네. 발바닥 닿고. 근데 그게 족저근막염도 그러면 발바닥만 치료하느냐? 그래가지고 절대로 안 낫거든요. 족저근막염도 발바닥만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 이제는 아주 나는 다 나왔으니까 네. 즐겁게 살 일만 남았어. 그럼 이제 다 나오셨면은 이제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잖아요. 이제 열심히 놀러 다녀야지. 네, 계단도 많이 올라가시고 이제는 네. 다 저기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네. 원장님 다 원장님 덕분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명의를 만나서. 명예를 만나서. 원장님 진짜 명이셔요. 잘 고치셔. 아,